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건축 계획에서 배치와 평면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면으로 보았다는 것은 공동생활을 위한 사회적 공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활동하는 공간은 보통 거실과 응접실, 개인 생활을 하는 공간은 말 그대로 개인적 공간으로서 침실, 서재, 나 1인이 혼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이 가사 작업을 할 때, 가사 노동을 할 때입니다. 가사 노동을 하는 공간으로는 주방과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생리와 관련된 공간은 욕실, 화장실 등 이렇게 기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외운다기보다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부터는 평면 형식에 따라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형식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파트나 건물이 있으면 수평으로 절단해서 위에서 바라본 것을 평면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처럼 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평면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코어형. 코어형은 한마디로 비슷한 것끼리 집중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코어형의 첫 번째로는 평면적 코어형이 있는데 탑상형과 같은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홀이나 계단 등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그 세대가 Y, 미음, 플러스형으로 배치된다. 탑상형, 타워형 이렇게 높은 아파트의 경우 가운데 부분의 코어에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런 설비들을 집중시켜서 그걸 타고 이렇게 사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평면적 코어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설비적 코어형은 설비를 중앙에 집중시킨다라는 거예요. 설비 중에 이제 물이 사용되는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설비적인 부분을 한 부분에 같이 집중 배치시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집은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어떤 집은 여기에 화장실이 있고 어떤 집은 여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설비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화장실은 같은 라인에 만들어서 설비의 효율을 높여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설비적 코어형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조적 코어형은 구조적으로 중심을 만드는 건데 내진벽, 내진벽은 힘을 또는 하중을 버티는 벽으로 이 내진벽 등을 집중 배치해서 건물의 전체 강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내진벽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겉을 이렇게 해서 강도를 높이는 걸 바로 구조적 코어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단실형은 계단에서 복도를 통하지 않고 각 세대로 들어간다.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흔한 형태인데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복도가 쭉 있죠. 얘는 복도가 하나라고 해서 편복도형이고 얘는 양쪽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 중복도형인데 어쨌든 이렇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복도를 따라서 가는 형태를 복도형이라고 하고 계단실형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올라서 바로 각 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며 공용 통로 부분이 줄어들고 이렇게 공용 통로가 없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확보가 되기 쉽냐면 프라이버시 확보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채광이나 환기에 유리하고요. 단위 주거에 따라서 두 개의 단위, 이 그림처럼
2단위 또는 요즘은 3단위까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계단실형, 다른 말로 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은 계단실형과 반대로 복도형입니다. 네, 복도형에 편복도가 있고 중복도가 있는데 편복도는 복도가 한쪽만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복도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사용하는 공용 통로가 되겠고요. 계단실형은 프라이버시 확보가 좋다고 했는데 복도형은 어때요? 여기서 지나가면서 다른 집이 다 보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복도형은 프라이버시 확보가 굉장히 낮은 편이다. 대신에 엘리베이터 한 대당 이용할 수 있는 단위 주거수가 높다. 지금 여기 계단실형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한 대당 한 층당 멈추면 2단위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한 대가 멈췄을 때 쭉 있으니까 지금 그림에서만 봐도 한 4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의 효율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확보는 어렵다라는 거. 효율은 높지만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렵고 중복도형도 마찬가지로 건물 중앙에 복도가 있다. 건물 중앙에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세대가 있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고밀도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고 같은 면적의 이 얘기는 같은 면적의 단위 주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용도가 높아 효율은 높지만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장 어려운 형태입니다. 얘는 언제 많이 사용되냐?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중형은 계단실 홀형과 비슷한 건데 중앙에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배치하여 많은 단위 주거를 배치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림으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방금은 평면 형식에 따라 봤으면 이번은 단면 형식에 따라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형식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 형식은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서 본 거고요. 단면 형식에 따라서는 수평으로 자른 게 아니라 수직으로 절단해서 앞에서 본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층수에 따라 나누는데 단층형은 층이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 가장 보통의 형태죠. 그래서 계획 구조가 가장 단순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층형입니다. 1층이고 단순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두 번째, 복층형, 메조넷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복층형 말 그대로 한 개 단위 주거가 2층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한 개 단위 주거인데 2개의 층을 공유하고 있죠. 그 밑에는 지금 그림으로 보니까 약간 주방하고 거실로 사용되는 것 같고 위층, 여기가 이제 침실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형태가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위 주거의 평면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거주성, 사생활, 일조, 통풍 및 전망 확보가 좋습니다. 단층형 같은 경우에는 단층형은 1층마다 이렇게 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서야 돼. 근데 복층형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몇 번 안 서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정지층이 감소하여 경제적이다. 이게 바로 복층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킵 플로어형은 플로어, 층을 스킵, 건너뛴다. 그래서 1층마다 원래 높이가 있다면 얘는 반층마다 높이 차이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 또는 2개의 층을 걸러서 복도를 설치한다. 또는 복도가 없이 설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그림이 애매하죠. 보통은 이게 한 개의 층인데
또 하나를 건너뛰어서 이걸 한 개의 층으로 보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횟수는 줄어들어요. 엘리베이터가 복도가 있는 층에만 정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층형 같은 경우에는 단위 주거가 한 개의 층. 그래서 평면 계획 구조가 단순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하지만 복층형과 스키플로어형은 층을 2개 이상 걸치거나 또는 반층차 높이로 설계해서 건너뛸 때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정지층이 감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